여러분, 빅브라더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설 1984에 나오는 절대 권력인데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라는 CCTV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루 종일 감시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루 종일 도청합니다. 심지어 이상한 생각만 하더라도 사상범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죠. 그런데 그 빅브라더가 2024년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윤석열 정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빅브라더의 정체를 알게 될 겁니다. 1984 그리고 2024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1984의 내용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84년 현재는 앞서 말했듯 빅브라더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아재 윈스턴이 바로 주인공이죠. 평범한 당원인 그가 하는 일은 신문의 오타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들은 모두 과거 신문들입니다. 알고 보니 오타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주인공 역시 당이 과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당에 대한 반감을 조금씩 품기 시작하고 반역을 결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반역이자 복수는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고작 일기? 존나 짜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984 세계관에선 일기를 쓰다 걸리면 최소 25년 강제노역, 최대 사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죄인데 그걸 기록하는 것은 더 큰 죄였죠. 그에게 있어서 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자아유지. 두 번째, 진실기록. 당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반항을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진실을 추구하고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가 줄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줄리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20대 여성이었어요. 활력적인 몸매와 젊은 여성 특유의 활기가 윈스턴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건 그녀가 허리에 차고 있던 진홍색 허리띠 때문이었는데요. 1984 세계관에선 쾌락을 위한 성관계가 금지였습니다. 성관계는 오직 당에 충성할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진홍색 허리띠는 바로 그 반성을 의미합니다. 진홍색 허리띠를 차고 있는 그녀는 누가 봐도 당에 충실한 개였고 윈스턴은 젊고 아름다운 그녀지만 절대 자신이 그녀를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이라는 내부 당원도 있었는데요. 오브라이언은 줄리아와 정반대였습니다. 윈스턴 자신처럼 마음속에 반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그랬습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처럼 오브라이언의 눈빛만 봐도 혁명의 눈빛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윈스턴은 줄리아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리아가 윈스턴에게 쪽지를 남기고 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당에 충실한 개인 줄 알았던 그녀가 알고 보니 윈스턴과 같은 반역자였던 거죠. 그녀 역시 윈스턴의 눈빛만 보고 자신처럼 반역자일 것이라고 생각해 윈스턴에게 쪽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같이 반역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 둘이 선택한 반역은 바로 섹스였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쾌락만을 위한 섹스였죠. 물론 윈스턴은 섹스도 섹스지만 더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바로 당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누구보다도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찾아가게 됩니다. 과연 윈스턴은 오브라이언과 함께 당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윈스턴과 줄리아 그리고 오브라이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결말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1984는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윈스턴은 어떻게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이 내용들은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984는 권력이 부패한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를 굉장히 숨막히게 보여주고 있어요. 덕분에 부패 권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미래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1984와 같은 미래가 오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오웰은 1984 책 안에 이 답에 대한 힌트를 숨겨놨습니다. 부패 권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윈스턴도 줄리아도 오브라이언도 아닙니다. 바로 프롤입니다. 프롤? 그게 뭔데? 1984 세계관에선 총 3단계의 계층이 있는데요. 2%의 내부 당원, 13%의 외부 당원, 그리고 나머지 85%의 프롤입니다. 이 프롤은요, 빅브라더에게 감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감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으니까요. 그저 개돼지들일 뿐이죠. 이 프롤들이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조지 오웰은 말하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프롤들에게만 있다. 이 프롤들,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이 프롤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프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를 낼 줄 안다는 것이죠. 2017년 우리는 촛불을 통해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모여 다같이 목소리를 내므로써 대통령까지 밀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서로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락 문화,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각종 온갖 혐오 등등. 그 중에서도 특히 나락 문화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개개인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진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죽일 듯이 물어뜯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타 강아지 영상에는 꼭 슬개골 댓글이 달리고 아기랑 장난치는 영상에는 꼭 트라우마 댓글이 달립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되었습니다. 2024년 빅브라더의 정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덕분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눈치를 봐야 하고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히진 않을까 신경 써야 하죠. 우리가 빅브라더의 역할을 자처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조지 오웰이 예견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겹게 쟁취한 그 힘을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감시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라는 의미에서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